단열 방음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의 힘을 자부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 따라올 업체 없습니다. 진짜 꾼들은 캠핑을 평일날 다녀요. 주말에는 쉽니다. 총 비용 6,400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캠핑카 용도로 쓴다 그러면 솔라티보다 이 차를 사겠죠. 주차 공간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 스타렉스보다 이 차가 좋죠. 사장님, 왜 포터 기반 캠핑카 사지 말라 하세요? 사고 나면 죽어. 그런 차 타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그런 차 아예 없잖아. 사장님, 근데 그거만큼 공간 나오는 건 또 없잖아요. 왜 없어? 여기 있잖아. 르노마스터 3,300만원. 사장님, 유독 이 차에는 테이블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테이블을 많이 설치하셨나요? 제가 쓸 거니까. 그래서 젊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내가 여기서 캠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상담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쓰려고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경치 좋은데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저쪽에도 앉을 수 있고 오른쪽 입구 쪽에도 앉을 수 있고 여러 군데에 앉아서 제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젊은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6명에서 술판을 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스톱을 쳐도 됩니다.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친구들 다 오라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여기 있는 전기 쓰고 여기 TV 보면서 여기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시설을 다 갖고 있는 차량. 제가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젊은 분위기로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장님, 이 차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또 설계하셨을까요? 이 정도 차량이면 보통 장박을 하세요. 장박을 하시려다 보면은 물을 어느 정도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이면은 화장실 바로 옆에 주차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갖고 다니는 게 더 현명한 방식이고, 장박을 하시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씻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뒤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놨고, 그리고 차량 오른쪽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놨고, 차량 내부에서도 물을 쓸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물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차량 크기에 맞춰서 시설이 같이 늘어난 거예요. 요거보다 작은 차급에서는 이런 물 시설들을 같이 넣는 것들은 조금 과다하다 싶으니까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린 거지, 차가 크면은 저는 넣어 드립니다. 차가 크니까 넣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쓰시게 되는 거고. 이 차는 물을 넣고 빼는 거를 다 자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넣는 것도 밖에서, 여러분들 밖에서 다 호스로 껴갖고 넣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차량에다가 회수를 안 하잖아요. 물을 넣는 거나 외부인 충전기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데, 이 차량은 물을 밖에서 넣을 수 있고 충전도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차량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차가 크면 그 크기에 맞게 그 차량에 맞춰서 비례해서 여러 가지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설치가 되는 거고. 이 차의 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이 차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샤워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 차도 단열 방음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당연하죠. 화물차는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텅텅 소리가 외부에서 그대로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판밖에 없어요. 그걸 다 덮은 겁니다. 제로비가 단열 방음하는데 그 철판이 흔들리지 않게 벽에다 방진제를 붙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양모 단열재를, 압축된 양모 단열재를 넣었는데 스타렉스 벤에 3배가 들어갔어요. 양모 단열재가 스타렉스 벤에 3배가 들어갔습니다. 단열 방음하는 재료가 천장, 바닥 전체를 하다 보니까 스타렉스보다 3배의 자재가 들어갔어요. 그 주먹만한 공간들을 양모 단열재로 꽉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 차의 단열 방음 성능은 탁월합니다. 저희 차는 그냥 주무셔보면 아세요.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 오셔서 저희 샘플차 제가 스타렉스에다가 제가 타는 차에다가 단열 방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오셔서 문 닫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희 오마이캠프 제품의 단열 방음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다. 정말 조용하다. 이게 오마이캠프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천연 양모 단열재 쓰는 데가 저밖에 없어요. 그 비싼 거 어떻게 씁니까? 성능 면에서는 단열 방음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의 힘을 자부할 수가 있어요. 국내에 따라올 업체 없습니다. 스타렉스 5M보다 더 많은 자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스타렉스 이전에 제가 단열 방음 성능 한 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때 제 마이크가 차 안에 있었고 밖에서 음악을 틀어놨는데 문을 닫은가 동시에 소리가 확 죽죠. 옆에 어떤 차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대낮이에요. 차들이 수북해요. 오마이 캠프 차량의 장점이에요. 옆에 차들이 막 애 뛰어놀고 하는데 이 안에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게 저희 제품의 장점입니다. 탁월한 단열 방음 성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의 뒤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렇게 꾸미면은 얼마예요? 이 정도로 캠핑카로 꾸미는데 차량 가격 제외하고 보통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 정도 꾸며놓고 이 시설 들어가게 되면 전시회 같은 데 보시더라도 보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 정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타렉스의 3배의 자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스타렉스에 비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여러 용량이 2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스타렉스보다는 최소한 2배 정도의 가격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장님, 근데 이 차는 지하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이런 차를 타시는 분은 캠핑카 유튜브신가요?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평일날 자주 나갈 수 있고, 평일날 나갑니다. 진짜 꾼들은 캠핑을 평일날 다녀요. 주말에는 쉽니다.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면 물도 충전해야 되고 전기도 충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차고가 확보가 되신 분,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죠. 대부분은 요 차 한 대만 갖고 있지 않고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하시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꾸며서 타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크면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카운티나 버스나 이런 차들은 왜 공공주차장에 그런 차들이 왜 방치가 돼 있겠냐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관리하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점점 덜 가게 되죠. 그럼 관리가 안 되죠. 그럼 빵꾸 나죠. 빵꾸 나면 또 그거 불러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 르노마스터도 벤이 있고 승합이 있는데 이거는 화물로 하신 거잖아요. 왜 화물로 선택하신 거예요? 화물차가 더 유리하죠. 제대로 꾸미면 화물차가 더 유리해요. 우선은 110km 속도 제한이 없어요. 화물차는. 그리고 검사 주기가 6개월에, 승합차는 6개월에 한 번인데 화물차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0년 정도 된 승합차를 이용한 캠핑카들은 이 자동차 등록증이 너덜너덜거릴 정도로 검사를 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승합차는 1종 면허만 가능합니다. 근데 화물차는 2종 수동. 오히려 제대로 꾸민다 그러면 승합차보다는 화물차가 더 유리하죠. 검사, 속도, 그리고 면허증. 그러면 주차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스타렉스보다 이 차가 좋나요? 주차 공간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 스타렉스보다 이 차가 좋죠. 가격도 이 차 가격이 3,3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스타리아 카고 가격이에요. 3,300만 원에 스타리아보다 훨씬 큰데 카고 가격에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차가 훨씬 더 편하죠. 내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차는 스타렉스보다 연비가 좋아요. 스타렉스가 연비가 한 7km 정도 되고 이 차는 연비가 한 9km 정도 됩니다. 뭐 단점이 수동기아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세미 오토로 뭐 개조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크기에 3,300만 원 짜리 차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현대에서 나왔다. 현대가 2급으로 나와 있는 차가 있어요. 솔라티가 있습니다. 근데 솔라티 차값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차는 3,300만 원에다가 이것저것 다 꾸며서 6,300만 원에 다 돼 있는 차를 꾸민다 그러면 솔라티 안 돼 있는 차 15인승이 7천만 원인데 이 차는 캠핑카를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서 총 비용 6,400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캠핑카 용도로 쓴다 그러면 솔라티보다 이 차를 사겠죠. 그래서 솔라티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가격이 싸니까. 가격 앞에서 모든 게 용서됩니다. 오토든 수동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크기에, 이 크기에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11월 달 이거 지금 그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수입되기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 예약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월 걸린다라고 얘기를 듣고 작년 12월 달부터 2차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1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예약해도 8개월 이상 대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렉스 캠핑카 가격에 그 작은 차에 이런 것 저런 거 넣느니 관리만 된다 그러면 이 차 갖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쾌적한 캠핑 생활 훨씬 낫죠. 자, 현대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솔라티가 얼마나 좋은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뭐 벤츠 스프린터를 비교해서 그 차하고 비교해 갖고 좀 싸게 했지만 결국은 가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스타리아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독점 구조가 어떻게 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캠핑하는 사람들이 가장 베이스카로 쓰던 스타렉스를 단산을 시키면서 가격을 50% 올리고 스타리아가 만들어졌잖아요. 많은 스타렉스를 살려던 사람들이 스타리아를 안 사고 이 차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은 계속 이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거는 캠핑카를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할 사항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쓰려고 제작한 차량입니다. 평일날 이렇게 주변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서 하고 쉬면서 일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차량이에요. 방충망 마감 퀄리티를 보세요. 이렇게 전혀 철판 같은 거 노출되지 않게 다 마감을 해서 내부에서는 이 차가 그 전에 벤 차량이었는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방충망 뭐 일반 저가형 고무밴드로 하는 거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래서 딱 해서 딱 밀폐도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으니까 시중에 있는 저가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저가형하고는 급이 달라요. 일반 고무줄로, 대부분 고무줄이나 이런 것들 자석으로 하는데 이런 급의 차에 대해서는 차에서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틀을 잡아서 완성도까지 높여줘야지 손님들이 쓰게 되는 거지. 이 정도의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발판을 딛고 올라가고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완성도를 굉장히 높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접어서 올라가게. 캠핑카는 사용하기 무조건 편해야 돼요. 그냥 속에 들어가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쭉쭉쭉 빠지고 다 한 다음에 그냥 쭉 밀어놓고 야 가자, 끝났네, 캠핑 끝났네, 가자. 그냥 있다가 아 캠핑 끝났네, 가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자, 이렇게 간편하게 캠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서 뭐 피고 이 정도 하시는 분들 여기서 피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쫙 빼갖고 필요한 것들 딱 한 다음에 끝나면 바로 가시는 거. 편하려고 캠핑카를 만드는 거지. 나가서 뭐 텐트 치고 뭐하고 그럼 텐트 사지 못 따라 캠핑카를 사요. 그냥 접고 이런 거 없이 쭉 빼서 쓰다가 쭉 접고 그리고 잠을 안에서 자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도 놓고 그러니까 히터도 놓고 태양광까지도 이거 전체 쫙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나가서 움직이는 작은 집인데 크기가 이 정도를 타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 지향을 하는 바와 조금 작은 차를 구입하셔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원하시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분들의 성향에 맞게 제작을 해드리는 거죠. 자, 요 손님 경험이 많으세요. 이전에 현대 스타렉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스타렉스 캠핑카를 쓰셨던 분이에요. 그걸 3년 정도 쓰셨던 손님입니다. 그래서 요 손님 인터뷰를 제가 하려고요. 왜 3년 된 스타렉스를 두 분이서 다니시는데 왜 팔았을까? 그리고 이거를 갖고선 또 캠핑카 정모를 가셨대요. 그래서 정모를 가서 다른 분들하고 그 캠핑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하셔서 그분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해봤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80km 속도 제한, 그리고 언덕길이나 산길 같은 거 못 간다, 국도 같은 거를 잘 못 간다, 뭐 산 같은 것들, 그 꼬불꼬불한 국도를 못 가신다라는 거를 제가 운전을 안 해봤지만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친하니까 자신에 대한 속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장애물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온대요. 안 쓰니까. 급브레이크가 밟히지가 않으니까 멀리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허심탄회하게 해당 인터뷰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꼭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정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유튜브를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준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